조선시대 그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간통녀라는 오명을 쓴 채 역사에 이름을 남긴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유감동입니다. 흔히 조선의 대표적인 간통녀로 알려진 어우동보다 무려 53년이나 앞서 살았던 그녀는 어떤 이들에겐 원조 간통녀로, 또 다른 이들에겐 시대의 비극적 희생양으로 기억되고 있죠. 유감동의 이야기는 단순한 조선시대 스캔들로 볼 수만은 없는데, 지금부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감동은 건교한 성부사를 지낸 유구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양반가의 규수로 자란 그녀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글재주가 뛰어나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그리고 마침내 평강영감이었던 최준기와 혼례를 올리면서 평탄한 삶을 살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가혹했는데요. 어느 날 병을 얻어 요양을 위해 길을 떠난 유감동은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김여달이라는 인물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 몹쓸 짓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유감동은 명백한 피해자였지만 당시 조선 사회는 그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진짜 어이없게도 그 당시에는 가해자인 김여달보다 오히려 피해자인 유감동을 더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절을 잃은 사대부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친정집에서조차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한순간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유감동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지만 결국 다른 길을 택합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김여달을 찾아가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급기야 스스로를 기생이라 칭하며 사회적 지위를 낮추었죠. 이는 그녀가 겪은 트라우마와 사회적 낙인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유감동의 행적은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녀는 수많은 고위 관리들과 양반들을 상대로 관계를 맺었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우의정 정탁, 그의 조카 정용은, 심지어 전 남편의 매형까지 그녀와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죠. 심지어 개국 공신의 아들들도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선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큰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결국 사원부가 나서서 유감동을 잡아들이게 되었고, 이 소식은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세종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접 개입했습니다. 그는 사원부에 유감동과 관계를 맺은 남성들의 명단을 요구했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인물만 40여 명에 달했고 실제로는 1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죠. 그런데 유감동 사건에 대한 처벌이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사건에서 남성들의 처벌보다는 간통한 여인 유감동의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죠. 결과적으로 40여 명의 관련 남성들 중 20명만이 곤장이나 유배 파면 등의 처벌을 받았고, 나머지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감동에 대해서는 남편을 배반한 죄, 거짓으로 기생이라 일컬으며 사욕을 방자하게 행사한 죄, 음란한 행위로 인륜을 문랑케 한 죄 등이 거론되었죠. 사원부에서는 극형에 처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세종은 남녀 사이의 정욕을 어찌 한낱법령으로만 막을 수 있겠는가라며 극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감동은 곤장을 맞고 변방의 관비로 보내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유구수와 가족들 역시 끌려와 곤장을 맞고 유구수는 파직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유감동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유감동의 이야기는 당시 조선 사회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그녀는 범죄자였을까요? 아니면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그 두 가지 모두였을까요?